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강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곽은주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 후보에 대한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동구청장 선거에는 모두 3분의 후보가 도전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고 함께 검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함께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후보 3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무소속 이정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무소속 이정훈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양준욱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 잘하는 통합구청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양준욱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수희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이수희입니다. 이번에는 바꿔주십시오. 네, 3분 후보님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이 있겠고 다음으로 세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는 사회자 공통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공통 질문 후에는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와 발표된 공약 내용에 대한 후보자 간 상호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끝으로 각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후보께서는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제한돼 있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토론의 첫 순서인 기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이정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이 추천한 구민 후보, 현 구청장, 강동구청장 후보 기호 4번 이정훈입니다. 이번 구청장 선거는 정치인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강동구는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눈부신 발전과 함께 55만 강동시대를 완성하며 강동이 강남 4구를 넘어 서울을 이끌어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선 8기 55만 강동시대를 이끌 적임자는 누구입니까? 깨끗한 리더십과 확실한 행정 능력을 갖춘 검증된 일꾼 이정훈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더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양준욱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양준욱 후보입니다. 강동구에 왜 6천년 전에 선사 주거지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기 좋고 쾌정한 환경을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선사 주거지가 6천년 전에 생겼습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강동구에서 구의원 2번, 시의원 3선을 하고 서울시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저는 35년 동안 제2의 고향 강동구에 뿌리를 내리며 열심히 주민과의 골목골목에 땀과 눈물과 피를 나눠가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일해왔습니다. 또한 저는 구의원 2번, 시의원 3선하며 쌓았던 20년의 경륜, 왜 2번의 경륜과 3번의 시의원 경륜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강동구의 모든 인맥과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고 또한 서울시 의장하면서 쌓아왔던 서울시 점거의 네트워크가 인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20년의 경륜을 뼈까지 강동구에 묻고 싶은 심정으로 강동구청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동 주민 여러분, 누가 정말 진실된 주민을 이해하고 주민의 숨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땀을 같이 흘렸던 후보입니까? 기호 1번 양준욱 후보는 정말 준비된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양준욱 후보는 성실성과 긍지를 가지고 강동의 자존심을 살리고 선사 6천년의 성사 주거지의 영광을 재현시킬 후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수희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 이수희입니다. 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 평택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업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눈으로 봤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진정한 경제 발전이 시작될 겁니다. 저 이수희 이에 맞춰서 새로운 강동, 도약하는 강동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오세훈 시장과 함께 확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에는 강동구를 사랑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공정한 인사 원칙 때문에 일할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 이수희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공정한 인사 원칙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겠습니다. 그 혜택은 온전히 강동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논리적인 설득력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강동구를 위해서라면 정부 부처, 서울시청 어디든 설득해 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반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둔촌 주공 공사 재개 서울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강동구를 갈등 없이 이끄는 덕장이 되겠습니다. 강동 전문가인 강동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쾌적한 강동, 안전한 강동, 문화적인 강동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새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정해진 발언 순서에 따라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 때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먼저 양준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하여 지금 피해 지원금 최대 600만 원을 자동 차등 지급하겠다고 추경이 통과되면은 국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동구청에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많은 재래시장을 위해서는 온라인 장보기, 배달 서비스, 공영주차장, 간이주차장을 임시로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을 위해 공공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피해를 보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강동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강구하여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수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일상으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을에는 또 대유행이 있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또 물가가 너무 치솟아서 소비자들이 또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동구청장이 되면 현재 강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현금 유동화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희비가 엇갈린 업종들이 있습니다. 업종을 변경하고 싶거나 또 경영을 진단받고 싶거나 그리고 홍보 마케팅 등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강의 기회를 준다든가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사랑 상품권 현재 보유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동구청에 제가 들어간다면 그 보유 한도와 월 매수 금액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많이 힘드신데요. 강동구청이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강동구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수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대출 무이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신용자들도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고 또 이자를 구청에서 지원했습니다. 그 금액만 360억입니다.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현재 소상공인 대출 무이자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전년 규모 360억 대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을 위해서 업체당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가 되지 않아서 많은 상인들이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명인력 일대 명리단길을 조성을 했고 그리고 강풀 만화거리에서 주꾸미 거리까지 특화 거리를 조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그런 각도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고덕 강일지구 개발 등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시설과 대중교통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주민들의 교통과 관련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세 후보 모두 공약이 같을 것 같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9호선 4단계 조기 완공, 또 연장의 경우에는 특히 국민의힘 후보인 저의 경우에는 하남시장 후보인 이현재 후보와 함께 9호선 연장을 2023년에 조기 착공하자는 업무 협약을 최근에 맺었습니다. 이런 국민의힘 후보가 힘 있는 후보가 이런 공약들은 더 잘 이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호선 직결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배차 간격 이런 것들도 힘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잘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GTS-D 강동 유치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제가 만나서 이 GTS-D 노선과 관련해서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주택지구에서의 주차난 해소는 명일 근린공원의 주차장 건립이 지금 답보 상태인데요. 그 출입구를 고덕초등학교와 무관한 곳에 세워서 아이들의 안전 담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일동의 경우에는 인근 학교에 협조를 얻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정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신개발에 따른 지역의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수희 후보도 말씀을 했지만 지하철 9호선 4단계 현장 착공 및 조기 준공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5호선 직결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빠른 착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강일동 노선도 빠른 착공을 위해서 국토부와 협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불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강동 지역 최대 교통 현안인 GTX D 노선 강동 구민 10만 명이 서명을 해주셔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했지만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원한 대로 강동 통과가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남시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 매우 혼잡합니다. 지하철 5호선 하남 구간, 상일동 구간에 그런 증편이 필요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께서는 더 이상 미룰 게 아니라 지하철 5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증편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 이제 권한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양준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새 후보의 공통된 질문과 답변 같습니다. 저는 단기 대책으로 고독 지역과 9호선 보온병역 연결 버스 신설을 강력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호선 배차 간격 단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GSD 광역 철도 노선 강동구 경유를 강력까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제가 서울시 의장으로 있을 때 947억의 예산을 절감을 시켜서 연장을 확정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동역 환승 8번 출구 신설을 빠른 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울시 의장으로 있을 때 확정지었던 강일역 환승센터 조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호선 구분다리역과 둔촌동역 직결화 추진은 빠른 시일에 해야만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GTX-D 광역철도 노선이 정말 강동구를 경유해서 하남시나 이렇게 가야만이 교통의 큰 편리함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통 질문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관내 화재 사건과 강력 사건 등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단 강동구만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취약한 생활 안전 환경은 주민 생활에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강동구의 사회 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펼쳐갈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구민안전보험은 25개 모든 구로 확대가 되었고 서울시도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입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15개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 시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1,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험도 현재 실시 중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해도 치료비를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전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또 범죄 수사형으로 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5개 자치구 CCTV 관제센터 대상 실시 평가 결과 2019년에는 1위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공약했는데 약속을 지켰습니다. 신규 지정 총 10개소 했습니다. 또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의 90%가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강동구 전역의 노후 방호 울타리를 대대적으로 네. 정비한 바가 후보님,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발언 시간에 다시 한번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준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안전 대책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2022년 사회안전지수는 강동구가 전국에서 13위, 치안과 소방은 19위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범죄 건수는 강동구는 감소하는 추세지만은 그래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지원청장 등 주민 대표들과 같이 치안협의회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예방 및 범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CCTV 설치 확대를 시킬 것이고 보안 등이나 가로등 역시 확대 설치하여 취약 지역을 줄여 치안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비생별 빌도 설치 확대하고 안심이 앱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 기가 서비스 역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내일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안전 대책 필연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강동구의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수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범죄가 있을 거고 안전사고가 대표적일 겁니다. 범죄의 경우에 앞서 후보들도 말씀하셨지만 강동구가 그렇게 범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사 현장에서 학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3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이 학폭 문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범 지역이 되고 있는 공사 현장의 경우에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우범 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1인 가구가 우리 강동구의 경우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여성들의 기과나 또 택배 수령과 관련한 그런 안심 정책은 지금 강동구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은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만은 디지털 신기술이 있으면 드론이 귀가하는데 동행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신기술들이 해외에서는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면 발빠르게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효자배를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119도 부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일을 막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강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하면 다른 두 후보자가 이를 검증하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각각 2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 질문은 30초, 이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유의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준욱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합니다. 저는 강동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약으로 5개분 5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임기 동안 모두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는 2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동은 사실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역촌년의 역사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강동에 명품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강동이 잘 보존 있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일자산을 강동의 몽마르트 언덕으로 한국형 몽마르트 언덕으로 둘레길을 조성을 하고
명일근린공원과 고독사를 잇는 둘레길을 조성을 해서 구민이 쉬고 걷고 생각할 수 있는 명품 숲길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독산과 한강을 이어주는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곳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간망대를 조성을 하고 구민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고 환경도 즐길 수 있는 강동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는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 명품 둘레길을 만들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공약이 서울 시내버스, 마을버스 탑승 시 무료로 하겠다. 지하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 시내버스까지 무료로 하겠다. 공약. 경로당비로 정심 도움 인력을 한 명씩 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일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5일 급식 제재로 바꾸게끔 노력을 급식 운영 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대폭 확충, 경로당 환경 개선비 대충 확충을 시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수희 후보에게 두 번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이 자리에서 밝히신 내용 중에 노인, 어르신들 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모두 무료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 무료의 경우에는 강동구만 하실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거는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푸실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약 중에 네, 후보님. 네. 잠시 뒤에 보충 질문은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양준욱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서울시 의원 3선을 하면서 제일 문제점은 지하철 어르신 무료로 때문에 상당하니 몇 조의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께서는 그런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버스, 마을버스 탑승 시 무료로 할 수 있다 하고 공약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송영길 후보와 같이 힘을 합쳐서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강동구에서도 서울시의 지원책에 적극 동참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수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송영길 시장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만 가능한 건데 글쎄요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보께서 양 후보님께서 내신 것 중에 소각장 후보지를 구민을 위한 공원 및 차고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공원과 차고지를 같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차고지 어떻게 만드시는 겁니까? 지하에다가 차고지를 만드시는 건가요? 지금 거독 쓰레기 소각장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주민들이 소각장보다는 공원 조성을 하고 또 체육시설을 해주고 또 일부는 체육시설에 포함되는 주차장 형성을 좀 해주라.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주민의 의견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네. 시간이 조금 아직 1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서 답변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정훈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광동구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3,557명을 지금 이제 확보를 해서 지금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양준욱 후보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어느 정도 확대하겠다는 건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 사랑방에 우리 그
네, 취사, 후보님. 네.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 일자리 대폭 확충은 고령화라 시대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편히 사랑방 어르신 사랑방에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 드린 것도 우리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해식 구청장 전임 구청장께서나 이종원 현 청장께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배가 운동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많은 어르신들이 더욱더 확대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게끔 만들어만 인한 소일거리와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드는 데에 주안점을 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정훈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질문해 봤고요. 저는 이제 선거 공보에 5천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각장 현재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이제 창고 부지입니다. SH공사 소유의 땅인데 지금 공원과 차고지를 함께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이제 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추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실 용도 변경은 물론 강동구에서 서울시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국토부하고도 논의를 해치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이 우선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주민의 우선을 갖춰서 거기에 따른 형질 변경을 시켜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도 활용할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거기에 구간돼서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의견 속에서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단체장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이수희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예, 저는 공약을 각 동마다 해당되는 세부 공약이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공약을 여기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큰 것이 특히나 고덕 강일지구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입니다. 저는 저의 직을 걸고 당협위원장이었을 때는 당협위원장으로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각오로 쓰레기 소각장 반대를 서울시에 개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청장 후보로서 서울시에 계속 논거를 제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결과로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암사 역사공원은 2006년에 공원으로 결정된 뒤 20년이 지난 2026년 5월이 되면 공원으로 멸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원으로 완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보상비가 600억 정도이고 공사비가 165억 정도 됩니다. 이거 국토부 예산과 서울시 예산 확실하게 따와서 26년 전에 완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개선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이 강동구의 브랜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도시농업 이를 위해서 강동구 정책과 사업 순위를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과 그리고 유강동이 균형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원도심인 천호와 성내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이수희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정훈 후보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수희 후보께서는 도시농업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도시농업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작년에 강동구 결산 예산이 1조 1,547억 원입니다.
그중에 도시농업에 투입된 예산이 0.2%에 불과합니다. 올해 도시농업 텃밭 수가 약 6,300개입니다. 약 2만 명 이상의 강동 구민들이 현재 도시농업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후보님, 검토. 네. 계속해서 발언 시간에 조금 더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농업에 애정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들이요. 저는 도시농업 폐지에서 도시농업 전면 폐지를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세금을 들여서 밭을 임차를 해서 그것을 다시 주민들에게 분양하는 그 분양 가격의 한 3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보충해 주는, 세금을 지원해 주는 그 방식의 도시농업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6천 구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곱하기 3만 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 예산이면 1억이 넘습니다. 1억 남짓 됩니다. 적게 잡아도. 그거면 차라리 1세반 아이들의 지금 1인 교사가 3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2인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데 쓰는 것이 더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의 경우에는 임산부들에게 연간 48만 원 규모에서 그 유기농 농산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바우처를 주든 현금을 주든 돈을 줘서 그 돈으로 먹고 싶은 거 임산부 보고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이 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농업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정훈 후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강동구는 대한민국 환경대상에서 도시농업 부문으로 11년 연속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형 정책인 도시농업을 이렇게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동구의 특색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밭인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실제 농사를 지어서 그 수입으로 그 수입이 소득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그 토지주가 경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위 도지라는 것을 내고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주변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옆에 그런 밭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그 밭이 서로 저는 공생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강동구의 도시농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장 미관 정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안에는 경작하는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들을 보면 그 어린이집에 그 안동이라든가 완주에서의 그 농산물을 구입하면 1인당 500원씩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한살림입니다. 저는 굳이 왜 한살림이 개입이 돼서 그렇게 농산물을 구입해야 하는 것을 반강제를 하는지 그 저희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양준욱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후보님 공약 중에 고독 비지밸리의 소상공인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입니다. 강일 고독은 이제 고독 비지밸리처럼 기업을 유치하여 발전시키는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뜬금없이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추진이라는 현수막을 강일동에 내걸었습니다. 안 그래도 임대주택이 많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양준호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제 저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구는 저렇게 돼 있어 마치 더 많은 임대주택을 새롭게 강일동에 짓겠다라고 오해를 살 수 있게 한 것은 서울시장 캠프에서의 판단 착오인 것 같습니다. 저 진의는 뭐냐면 본뜻은 지금 임대주택이 평수가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그 자재들이 너무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 임대주택의 임대 기한이 차는 경우에 그 평수를 넓혀서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임대 아파트가 되게 하고, 그리고 자재를 교체하는 교체 기간도 줄이고, 또 교체할 때 그 자재들의 수준도 고가로 고급화하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강일동에 현재와 같은 그런 임대 아파트, 과거와 같은 그런 임대 아파트를 더 짓겠다라는 공약이 아닙니다. 몇몇 주민들께서 그렇게 공약을 오해를 하시고 강동구를 무시하는 거냐고 많이 화를 내고 실망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오세훈 시장, 강동구의 애정이 깊습니다. 절대 강동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양준호 답변 후보,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또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있는 관계자 윤희석 씨란 분이 지역당책 특방에 올린 글을 보면 강동구 갑지구당에서 동별 공약을 제출해서 현수막을 개정한 것이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이수희 후보님의 의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허위 사실이었을 때는 양준욱 후보님께서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 공약, 저 현수막에 제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일동에 현재 과거와 같은 그런 식의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강동갑의 총선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강동갑 당협위원장으로서 강일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강일동을 보면 임대 아파트만 소위 말해 때려 지어놓고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라든가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일동 밖에 주민들이 보시는 시각과 강일동 안에 분들이 느끼는 시각도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일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상태의 그런 임대 아파트는 더는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서부터 교통 문제서부터, 그리고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뭔가 소외된 느낌의 그 강일동을 저는 애정을 갖고 강동구청장이 되었을 때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드리는 그런 강일동 정책을 쓰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정훈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자세한 공약은 선거 공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꼼꼼하게 선거 공보 검토해 주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고덕 비즈밸리와 강동 1번 산업단지를 준공시키겠습니다. 약 500개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내 강동구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더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현장 착공 지원 및 조기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광역 급행철도 GTX D노선 강동 통과를 확정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덕 강일 2지구 체육시설 용지에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입니다. 강동 구민회관 복합화 사업을 준공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더 친환경 녹색도시 및 교육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10만 서명으로 시작된 암사 초록길이 2023년 준공됩니다. 광역 자원 해수시설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고 소송을 불사하겠습니다. 연료 전지시설 3, 4기 추가 설치를 반대합니다. 강일 컴팩트시티 주민 함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더 훈훈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 청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더 삶의 힘이 되는
복지를 확대하고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준욱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훈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은 강동문화원사 건립, 그다음에 강동복지대단 설립으로 지역 복지 증진하는 공약이 있던데 그중에서 강동복지재단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복지재단은 강동구청에서 출연해서 이렇게 출자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구청장이 선출되면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과연 구청 단위에서 복지대단을 설립해야만 할 업무량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 별도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구청이 직접 하는 것보다 촘촘히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구에서 설치한 아동 청소년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운영할 위탁체를 모집을 하는데 정말 여러 차례 유찰이 되어서 참 운영자를 모집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복지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강동복지재단 설립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수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 복지재단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게 지금 강동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강동문화재단을 이정훈 후보께서 이제 구청장 시절에 설립을 했는데 보면 강동 아트센터 운영도 그렇고 지금 우리 강동구 안에 있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강동 아트센터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왜 강동 아트센터가 저렇게 운영이 되냐, 문화재단 뭐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복지재단 똑같아지지 않을까요? 네, 강동문화재단은 이제 설립이 된 지 2년 됐습니다. 전문 공연을 유치하고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더 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강동복지재단은 이런 복지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강동구청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이라도 당장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수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도시농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에 대해서 물론 그 텃밭을 분양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그 텃밭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것을 즐기는 분들이 돈을 다 지불을 하면 되지 왜 관리라든가 농기구, 농자재 이런 것들이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네, 또 시간이 제한이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농업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재정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농업도 즐긴 만큼 우리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수희 후보님이 염려하는 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지양될 수 있도록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강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한 후보자당 5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자유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주도를 해 나가시되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이면 1분 이내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양준욱 후보의 주도로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수희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최대 현안은 쓰레기 소각장 건립 문제입니다. 그동안 저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막기 위해서 주민 대책회의, 건립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했으며 특히 소각장 후보자 선정위원회 서울시 의회
의원과 면담을 주선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수희 후보께서는 건립 반대 서명도 안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서울시장과 면담을 주선해 주겠다고 했다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강동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처음에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절대 반대한다고 의견을 내셨다가 최근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결과로 보답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지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유치되는 거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한테 먼저 질문을 하신 걸 보니까 제가 우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강동구청장이 되었을 때도 저는 직을 걸고 맡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제가 저의 그간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2018년부터 이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물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양준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서명을 받고 주민들께서 그렇게 단체로 행동을 해주시고 한 것이 저는 상당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운동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강동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제가 오세훈 시장과 독대를 하고 또 서울시 측에 제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강동갑의 그 쓰레기 소각장 반대 여론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하남시의 경우에도 하남시에 있는 이창은 당협위원장과 함께 서울시에 절대로 이 고강지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유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수없이 계속 제기를 했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주당 구청장 14년이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도 같은 거의 비슷한 횟수였습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하고들 계셨습니까? 왜 작년에 부랴부랴 주민들 서명을 받으면서 마치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물색을 고강지구에서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적인 선동과 쇼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양준호 후보께서 노력하고 애써주신 거 저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의 노력과 시너지를 같이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 입장 한 번도 번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건립 반대 서명을 당협위원장으로 계실 때 하지 않았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수희 후보께서는 2020년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강동구로 전입했다가 중간에 강남구로 주소를 이전을 했다가 올해 3월에 강동구로 전입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한번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 고3 딸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전략공천으로 강동갑 총선에 출마하면서 저희 아이가 고1에 이미 입학을 해서 학기가 시작이 돼서 제가 주소를 옮겨다 보니까 아이가 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 혼자 주소를 옮겼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돌아갔다가 최근에 다시 성내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2년 동안 길동 사거리에서 버거킹 건물에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선거 3번을 치르면서 강동구를 저는 열심히 돌아다녔고 그리고 강동구를 사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준욱 후보 주도로 상호 토론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수희 후보의 주도로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양준욱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그 14년 민주당 구청장들의 구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14년의 구청장 후보 정말 열심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전부 나열하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일동- 주도권 토론이라 제가 질문을 자르고 들어가도 네, 예, 상관없습니다. 예, 상당히 잘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지금 강동 구민들은 변해야 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송파 하남과 비교하면서 하남에도 뒤처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잘해왔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민주당에서 구청장 14년을 하셨지만은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강동구청장을 10년 동안을 했습니다. 저는 평가라기보다도 서로가 꾸준하니 강동 발전을 시키는 데에 노력들 한나라당뿐만 아니 민주당도 역시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일동 첨단 업무단지 조성 같은 거, 고덕 비지빌리 조성 중, 상일동 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 또 지하철 9호선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착국이 되기까지 노력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초로대로 예, 확장 그러면은 등. 예. 예, 그때는 또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9호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구청장의 권한보다는 국회의원이 권한이 훨씬 더 강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국회의원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쭤보면 그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우선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해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국가와 서울시와 아니 도시농업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려야지 아니 국회의원님께서 저희가 노력을 제 하셨다기 주도권 때문에. 토론이기 때문에요. 예, 예. 예, 제 주도권 토론이라 그래서 제 국회의원의 질문에 말씀해 역할은 주시죠. 국회의원의 역할, 시의원, 시 역할, 구 역할 서로가 잘 이렇게 규합이 돼야만이 지하철 9호선 연관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들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는 우리 이수희 후보께서 도시농업은 절대 반대라고 얘기를 명함도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다시 이렇게 전환이 돼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잘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각장 후보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곳에 차고지를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차고지를 만드는 것은 교통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 속에서의 엄청난 뭐 대형 버스 이런 차고지를 전문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체육시설, 그다음에 공원 조성, 그에 따르는 주차장 형식으로 차고지를 만들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차고지라 그러면 네. 버스라든가 화물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박차해 놓는 데를 차고지라고 하죠.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차장이네요. 그러면 공약서의 공약들을 발표하실 때는 차고지라고 해서 마치 이 후보지에 차고지를 만들면 그게 버스를 뭐 증설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 잡아 보면 차고지가 아니라 주차장인 거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죠. 또 문구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지만은 상당하니 차고지도 중요합니다. 강동구에 수천 대의 버스들이 있고 대형 버스나 대형 트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점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 속에서의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일차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예, 드린 건데 우선 알겠습니다. 세 가지부터 아니 시행을 하면서 제가 하겠다. 제 주도권 토론이라 예. 예, 저 우리 그 이정훈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죄송한데요. 그 115 횡령 사건 거기에 대해서 강동구청장으로서 재임 때인데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강동구청 7급 공무원 한 명의 개인적 일탈로 115억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강동구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수희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훈 후보의 주도로 상호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수희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수희 후보는 민주당 구청장 14년을 고인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고인물은 곧 썩은 물입니다. 이수희 후보가 보시기에 가장 14년 민주당 구청장 시절 썩은 정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정한 변화가 없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코드 정책이라고 하죠. 저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특히나 경우에 지금 재개발을 추진했던 곳은 유강동으로 고덕, 상일, 강일지구, 고강지구의 변화를 보면 정말 상점벽해이죠. 하지만 원도심의 경우에는 지금 뒤늦게 신통 방법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유강동 지역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주민들의 주거 환경은 열악합니다. 저는 강동구청장이라면 미래를 보고 강동구의 큰 그림을 그려내는 디자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그런 정책에 그대로 순응해 갔던 것이 지금의 강동구의 답보 상태를 저는 야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이웃 맺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몇 사람의 친구들이 모여서 취미 활동하는 거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이 좋지가 않은데 거기에 마을 사람들끼리 마을 잇기를 하고 이웃 맺기를 하면 그것이 진정한 진정한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시각의 차이가 지금의 송파 발전하고 있는 하남에 비해 강동구의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강동구의 이웃 만들기 사업은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층 주거지 구도심의 개발이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호 1구역, 2구역, 3구역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성내 3구역, 성내 5구역, 천호 4구역, 천호 8구역, C3 특별계획구역, 천호대리번 복합개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송파가 강동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동의 놀라운 발전을 지금 놀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하남도 강동의 발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후보만 강동의 균형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주민들께서 변화를 원하고 있는 목소리가 크다는 거, 그것이 저는 모든 것을 얘기해 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천호 사거리 주변에서의 재개발 진행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천호 사거리부터 강동역까지 또 길동 사거리까지 그 천호대교에 지금 새로 들어선 빌딩들을 보면 거의가 주거용 오피스텔들입니다. 상업용,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회사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 줄 그런 상업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1인 가구, 2인 가구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구청장들께서 저는 모든 것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에서 결단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내동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요. 강동구청 청사를 다시 짓는 것을 계획하고 밀고 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내동의 주차장 문제 해결하는 것이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동구의 미래를 봐서 결단할 때는 결단했어야 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개발하거나 투자하는 거는 했어야 한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이수희 후보는 정치는 뭐가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은 다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주도권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제 토론회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토론 중에 미흡했던 부분이나 보충하고 싶은 발언이 있으면 정리할 수 있는 마무리 시간을 각각 2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준욱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구청장은 생활 행정을 수행하는 구민의 봉사자입니다. 구석구석 지역을 잘 알고 오랜 기간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어려운 주민들의 고통을 보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지에서 철새차로 와서 구청장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만 겪을 뿐입니다. 더욱이 강동구는 인구가 46만 명이고 공무원은 1,5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큰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양준욱은 지난 35년을 강동에서만 살아오며 강동을 생각하고 주민 곁에서 강동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2번, 시의원 3번,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경험도 쌓아왔습니다. 강동의 미래를 준비해온 기호 1번 양준욱이 강동의 발전을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그동안 강동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구민들께서 원하는 정책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꼼꼼하게 따져 주십시오. 강동 구민 여러분,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열정을 강동구 지역 발전을 위해 마지막 땅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저 양준욱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양준욱, 일 잘하는 통합구청장 양준욱이 강동 발전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6월 1일 저 양준욱에게 큰 힘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저는 2년 전에 강동갑 총선의 전략공천으로 출마해서 그동안 큰 선거를 3번 치렀습니다. 총선을 치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렀고 그리고 대선을 치렀습니다. 정말 뜨거운 시간을 강동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영고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능력에는 영고가 요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강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함께 강동의 도약을 이뤄낼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흐름을 등 뒤에 두고 멈춰 설 것인지 우리 유권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14년 강동구는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디자인하는 데 지체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강동구 청사를 지어야 할 때 리모델링으로 그쳤습니다. 도시농업이 강동구의 브랜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첨단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경제도시 강동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도시 강동이어야 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예술도시 강동이어야 합니다. 저 이수희 한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해내는 강단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반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교통 문제, 생활 SOC 사업 문제, 강동구의 현안들 새로운 정부와 함께 오세훈 시장과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내겠습니다. 힘 있는 후보, 여당 후보만이 이번에는 정답입니다. 기호 2번 이수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정훈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구민 여러분, 강동구청장 후보 기호 4번 이정훈입니다. 광역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는 강동구에 소각장 설치는 부당합니다. 끝까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힘을 합쳐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지난 4년 동안 대외평가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무총리상 1개,
장관상 38개 등 총 310개 분야에서 1,330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출산율 서울시 2위, 자살률은 3위에서 15위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올해는 더 나아진다고 합니다. 2021년 사회안전지수 살기 좋은 지역 평가에서 강동구는 서울시에서 연속 3위를 기록하고 작년에는 전국 5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동의 성장을 송두리째 인정하지 않는 후보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강동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잘 준비된 구청장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청 행정은 매우 종합적이고 복잡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구청장은 앞으로 또 1년 6개월, 2년 동안 새로운 도시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이정훈과 함께 55만 시대, 새로운 시대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열띤 토론과 마지막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는 6월 1일은 우리 지역을 위한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마련돼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